(1, 2월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나옵니다. 자, 계엄원 내란 정식이 깨지느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권에서 여러 가지 실책이 나오고 있고 폭주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년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긴 하지만은 다른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이게 좀 제가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죠. 이재명 재판 재개. 그거 되겠어? 지금 집권해가지고 임기가 5년이고 다 재판 중단됐는데 그 재판 재개 되겠어? 우파 진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왜 희망 고문을 해? 그런데 현실화 시켜야죠. 아니, 집권을 했다고 해서 헌법 84조를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재판을 중단시켜버리고 워낙 서슬이 퍼르니까는 재판부 5군데서 전부 다 재판 중단 다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재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심지어 서울 고등법원장까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판 가능하다. 그러면 재판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재판 되겠어. 조금 전에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통일교 특검, 뭔가 행동을 해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서 3개 가지고 있는 당하고, 쑥덕쑥덕 하고 있고. 재판 재개 문제도, 내년에 이제 법관 인사가 일어나고 나서, 백석계 재판부에서 판사들이 바뀌고, 특히 유죄 취집하기 한정된 선거법, 그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죠. 거기는 판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군가 가가지고 재판을 재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가능하죠. 서울 고등법원장의 말처럼. 그러면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런 것은 제가 원내 지도부에서 삭발을 하든지 단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민심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재판 같은 경우도 좀 섣부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다른 예를 들어서 법원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법치가 다 무너진다. 특히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1심이 안 되니까는 2심부터 하겠다 해서 1심에서 지기현 판사가 무죄를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를 하더라도 2심에서 유죄로 바꿔버리면 돼. 그래서 2심에 내란 재판부 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꼼수도 막 숨어 있죠. 꼼수가 뭐가 숨어 있습니까? 위헌 요소를 없앤다고 하면서 그전에는 헌재 사무처장, 그 다음에 각급 법원 판사회의, 그리고 법무부에서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3명씩 들어가기로 했는데 법무부하고 헌재가 들어가니까 위헌이라고 하니까 그 2개 빼고 그러면은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6명, 각급 법원에서 3명, 판사들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근데 법관 대표자 회의가 완전히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데죠. 그걸 꼼수를 또 써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하고 하려면은 뭔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판사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결행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이게 재판 재개되겠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뭔가 행동을 지금 보여야지 혼란스러워지고 폭주를 해가는 이 판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하나가 또 제가 내년에 크게 2가지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재판 재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입니다. 선고인데 지금 지기현 판사가 이제 하게 됐죠. 1심은 내란 전담재판부 1심을 포기를 했으니까는 워낙 역풍이 무섭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꽃놀이패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2심부터 한다. 지금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은 2월 중순에 나옵니다. 이거 역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무죄, 유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치명상을 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란 프레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상황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1월 달하고 2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등식이 깨질 것이냐. 제가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팀,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자기들 이제 다 활동 끝냈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 2주 후면 내년 1월 시작됩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 이것을 이제 판가름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로 얼마 있으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의 1심 선고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예정되는데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중순에 지기현 판사로부터 1심 선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 그 선고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부장판사인데 여기서는 그때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법원 소평을 해서 발부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때 경호처가 막았죠. 그래서 이것을 집행방해한 그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해놨는데 내란 특검에서 이 선고일을 다음 달 16일로 정했습니다. 1월 16일. 그러니까는 그 체포방해를 했다는 그 혐의를 1월 16일 날 선고를 합니다. 1심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 줄기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2월 중순에 하고 그 전에 나온다는 거죠. 1월 16일에.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한 사건 중에 첫 번째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는 이 체포를 하려 한 것도 저지를 한 것도 일단 비상계엄으로부터 다 시작이 됐는데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를 보고 나서 이거 판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죠. 이게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는 그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어쨌든 헌재에서 파면을 시켰지만은 이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아닌가를 또 한 번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을 받아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부수된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쟁점이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18일이죠. 근데 이거 1월 16일 날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또 변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이것도 1월 21일 선고가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말이 맞지 않는, 앞뒤가 안 맞지 않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선고가 안 내려졌는데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그런데 방조 혐의 사건이 먼저 선고를 내린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인데 이 사건을 1심 선고를 내리는 사람이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이진관. 얼마 전에 김용현 그 전 장관 변호인들과 충돌이 있었고 계속 고압적인 이렇게 재판 진행을 했었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그리고 그 전에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시켰던 바로 그 판사, 그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에 한덕수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잡아서
그냥 거기서 바로 이거 계엄은 내란이다. 그래서 내란을 방조했다. 이렇게 선고를 해버려서 분위기 띄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기현 판사하고 이진관 판사하고 뭔가 좀 사전 협의도 있을 것이다는 말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월달, 2월달 되면은 여러 가지 전국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일수록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연말까지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부터 강력한 투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 그리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이 항소 포기를 한, 그리고 전반적인 이재명 몸통 의혹이 있는 대장동에 대한 국정조사, 이것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허약한 모습으로는 오히려 그냥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빌미만 준다. 뭔가 행동에 나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